자, 32번. 다음 중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개발 사업에 있어서 법적 위험은 토지 이용 규제와 같은 공법적인 측면과 소유권 관계와 같은 사법적인 측면의 위험이 있다. 맞나요? 실제 시험에 1번이 이렇게 정직하게 나오기도 하고 공법과 사법을 바꿔서 나오기도 했죠. 조심하셔야 돼요. 네. 2번. 사전에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매입을 하면 공법상의 규제라든지 환경 문제 등의 법률적 위험에 대처할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죠. 3번. 흡수율 분석 아시죠? 네.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시장성 분석의 한 방법 중에 흡수율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흡수율 분석은 지난 과거 1년 동안 공급된 부동산이 현재까지 얼마만큼 비율로 매매 또는 임대가 됐는지 뭐 그거 알아보는 건데, 자, 일단 흡수율 분석은 정책적 거시적인 지표로 분석하며 틀렸어요. 일단 그거 밑줄 그어놓고 과거나 현재까지 추세 그것도 틀렸어요. 자, 볼게요. 다른 데는 칠판도 깨끗이 닦아놓더니 닦아놓지도 않고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다 그거죠. 내가 느끼는 감정이었어 그냥. 자, 볼게요. 흡수율 분석은 딱 오답이 두 군데서 나오는데, 자, 볼게요. 평택이라는 지역에서 갑돌이가 오피스텔 분양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분양률이 80% 이상은 돼야지 손익분기점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평택이란 지역이에요 지금. 근데 작년에 2016년도 전국에 오피스텔 평균 분양률이 72%였대. 그럼 이 지표를 놓고 봤을 때는 갑돌이는 평택 지역에 오피스텔 개발 사업을 한다 안 한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냐면요, 전국 중에서도 지방은 거의 뭐 오피스텔 미분양이 속출이야. 근데 수도권, 특히 평택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도 있고 뭐 기아자동차 영향도 받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모텔이 실제 여기는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뭐 수업 이제 특강 있고 그 다음 날도 수업하고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모텔에서 이제 하루씩 자는데, 근데 문제는 미리 그 한 5시나 뭐 그 이전에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방을 구해놔야 돼. 안 그러고 저녁 수업 끝나고 가면 없어. 그래가지고 삥삥 돌다가 결국 제일 비싼 데서 자야 돼요. 뭐. 그러니까 통상 이제 한 4만 원 그 어간에서 이제 통상 자는데, 저녁에 많이 안 구해놓지 않아요. 그러면 저번에 6만 원짜리에서 자고 그랬거든요. 혼자 자기 너무 아까워가지고. 자주 그래. 자, 볼게요. 그러니까 보세요.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아니요. 같이 안 잘래. 나 혼자 할래. 나 혼자 아무 걱정. 혼자 할 테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자,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 하고 싶었냐면, 전국은 이런데 그 중에서도 수도권, 경기도, 평택 지역은 분양률이 100%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판단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첫 번째 틀린 게 정책적 거시적인 지표가 아니고 해당 지역과 부동산과 관련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표를 쓴다 이거지. 일단은 직접적, 구체적 이렇게 일단 그거. 네. 다음 또 하나. 흡수율 분석 자체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상태를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랬네 끝 이게 아니고, 과거부터 1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런 추세를 보였으니까 이를 통해서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앞으로 나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궁극적인 목적은 언제의 추세를, 미래, 장래의 추세를 정확하게 예측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뭐 그 정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앞뒤 다 틀렸죠? 다 틀렸죠. 3번. 흡수율 분석은 3번 틀리고 4번. 개발 기간이 길어지거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개발업자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맞죠? 5번. 신탁, 소유권 이전 아시죠? 신탁의 특징은 신탁 계약 기간 중에 소유권의 이전으로 추가적인 담보 설정이나 권리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장점이죠. 이런 거 하려고 신탁하는 거죠. 예. 제3의 권리가 더 이상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려고 하는 게 신탁인데, 일단 그 지문 옆에다가는 뭐라고 쓰시냐면, 123페이지라고 일단 써놓기만, 책 넘기지 마. 123페이지 써놓기만 하고요. 아니, 보세요. 책 넘겨봅시다. 123. 양가로 3번에 보면요. 123 양가로 3번에 비교라고 한 거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이
신탁하고 사업 수탁 방식을 비교하는 건데 뭐 어렵진 않지만 나름대로 비중이 있으니까 우리 얼른 제가 다시 한 번만 두 개 다시 한번 이론 정리 해볼게요. 자, 신탁은 뭐 이전이라고 그랬어요? 신탁은 소유권 이전이죠. 그러면 토지 이제 신탁 개발 방식에서 토지 소유자가 있어요.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토지를 신탁회사 신탁사에게 개발 신탁을 맡긴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맡긴 자 위탁자 얘는 맡아줬으니까 수탁자가 되겠죠. 그러면 이 맡기는 이 토지는 신탁재산이라고 얘기해요. 신탁재산.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직접 개발 사업을 하지 않고 개발 사업을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신탁 수수료 주기로 하고, 얼마, 몇 프로 주기로 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소유권이 얘한테 왔죠. 그렇죠. 그러면 개발 사업은 누구 명의로 진행되냐면요. 신탁사, 수탁자 명의로 개발 사업이 진행이 돼요. 또 소유권 이전이 나타났으니까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얘죠. 그러면 실제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 위탁자지만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얘가 되기 때문에 자금,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도 얘 이름은 대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신탁회사 명의로 대출이 나올 수 있겠죠? 예, 이렇게 진행하는 거고. 다음, 이제 사업 수탁 방식이죠, 수탁. 수탁 방식은 다른 말로 위탁 방식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토지 소유자의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갖다가 건설사한테 토지 소유자가 야, 돈 줄 테니까 여기다 건물 좀 지어봐, 개발해봐 이렇게 한대. 얘가 맡긴 자거든요. 얘 위탁자예요. 얘는 맡아줬으니까 수탁자인데 그러면 결국 지금 얘랑 달리 얘는 소유권 변동이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누구 명의로? 토지 소유자 명의로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단지 돈 주고 일 시키고 돈 받고 일해주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놈을 비교한다면 특징이 뭐냐? 소유권 이전이 발생한다, 안 한다. 그죠? 그리고 차이 그러면 결국 누구 명의로 개발 사업 진행되느냐? 신탁사 명의로, 토지 소유자 명의로 개발 사업이 진행된다는 거. 그래서 그 차이가 있으니까 잘 정리를 하세요. 네. 33번.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시험 문제 수준이요. 그렇게 배배 꼬아놓은 문제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요소 이런 것들을 한번 내고 싶고 저것도 내고 싶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구성을 하긴 했는데 좀 이렇게 기출문제가 깔끔한 이유가 뭐냐. 기출문제는 있잖아요. 한번 출제하고 나서 몇 번의 검수 과정을 거쳐요. 그래가지고 애매모호한 너무 주관적인 표현들은 다 이렇게 매끄럽게 객관화 시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그쪽에 좀 맞춰서 했는데 다음 주에는 문제가 좀 이렇게 약간 좀 변화가 좀 주어질 겁니다. 이제 다음 주는요, 이렇게 각 단락별로 이렇게 문제를 좀 모아줬어요, 지금. 근데 뭐 일부만 떨어뜨리고 다음 주엔 좀 많이 찢어버릴 거예요. 뭐 그래서 앞에 부분에 갑자기 투자율은 복잡한 계산 문제가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조율을 좀 잘 할 겁니다. 이거 문제 만드는 것도요. 이것도 진짜 머리가 잘 좋아야지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1회차부터 4회차까지 하는데 똑같은 문제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써요. 그래서 1회차 때는 뭐 몇 문제 해가지고 이쪽에서는 요거 냈고 이렇게 해. 그리고 2회차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번 주에 경기 변동 나올 때 저번 주에는 지문으로 옳은 거 틀린 거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은 가로 넣기로 나오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순서를 배합을 조율해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성껏 하고 있어요. 정성껏. 33번. 이건 뭐 다 맞췄을 거라고 좀 믿어요. 몇 번이에요? 2번이죠. 요거 잘못 찍으신 분은 내가 언제냐 여기 다음 주 내 모텔비를 내주는 거야. 같이 하면 안 되고. 같이 하면 안 되고. 모텔비만 내주고. 근데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교수님 오늘 제가 결제하고 왔습니다. 아름다운 모습 아닌가요? 자, 기억. LH에서 장래 필요하게 될 장래 끝났어. 장래. 공공연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적용한 방식, 토지 비축이죠? 그렇죠. 그리고 신도시 개발 예정 지역에 5,000제곱미터의 어떤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개발 사업 후에, 택지 조성 사업 후에 택지로 까고 간부를 적용해서 줬나 보다. 돌려받을 수 있죠? 이거 뭐죠? 환지. 답은 그냥 2번이죠. 3번.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일반적으로 매장용 부동산은 순임대차, 공업용 부동산은 비율임대차. 예? 공순이 비매품인데. 공업용은 순임대차, 공순, 비매. 비율임대차는 매장용. 1번 틀렸죠? 네. 2번. 자가관리는 부동산 소유자가 건물의 통제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거 맞다. 앞부분 맞죠? 두 번째, 관리 업무의 매너리즘, 미줄 쫙, 이걸 시험에 나올 때는 안일화 현상, 타성화 현상 이렇게 나오죠? 타성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첫 번째 줄은 쓰레기 지문이에요. 쓰레기 지문.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서 핵심이 뭐냐? 관리 업무의 타성화가 발생하느냐, 방지하느냐. 건물의 기밀 보안 유지가 용이하냐, 불리하느냐. 혼합관리 문제점이 뭐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 이게 핵심 포인트 아니겠어요, 이게. 2번 틀렸죠? 3번. 3번은요, 사실은 이제 그 혼합관리는 요즘 근래 시험에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 거기다 중점을 두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3번에서도 오답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면 우리 관리는 기술적 관리, 경제적 관리, 법률적 관리 이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있잖아요. 건물 소유주 어떤 능력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건물 소유주가 직접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든지 1층에다는 어떤 업종, 2층에다는 어떤 업종 넣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채용하거나 또는 구조조정한다든지 인력관리, 회계관리 이런 거는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은 자가 형태로 경영적인 측면의 관리는 자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답니다. 그러나 화재 안전 점검, 엘리베이터 점검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은 사람 목숨 달린 일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문가한테 위탁을 해야 된다. 요거 가지고 오답을 한번 준 적이 있었어요, 과거에. 3번을 보니까요. 혼합관리에서 시설관리와 경제적 관리는 자가 형태, 법률적인 관리는 위탁 형태. 이게 좀 잘못됐네요. 자, 다시 시설관리는 위탁, 전문가한테 맡기고 나머지 경제적, 법률적인 관리는 본인이 할 수 있겠죠?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3번도 일단 틀렸군요. 네, 4번. 부동산 관리는 자산관리, 임대차관리, 시설관리 등 다양하다. 시설관리가 부의 극대화와 관련된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관리다. 틀렸죠? 누구죠? 자산관리예요. 5번이 맞아요. 손익분기점 파악, 회계관리, 인력조정 등은 경제적 측면에서 관리다. 맞죠? 네. 요거 이제 쉬우니까 우리가 한 번만 더 볼게요. 요약집 잠깐 어디를 잠깐만 가보시냐면 눈을 한 번만 빨리 좀 보게요. 125페이지 잠깐 가볼게요. 125. 부동산 관리는 한 문제가 나오는데 아니 두 문제가 나오게 돼요. 역시 관리의 3방식이 핵심이고 그 다음에 두 문제가 나올 때는 저기 이제 그 양가로 2번에 125페이지 관리 내용에 따른 분류해가지고 동그라미 3번에 자산관리 보이세요? 그렇죠? 그게 가끔 나와요. 자산관리는요 어떤 단순하게 유지보수하고 시설물 점검하고 뭐 어디가 문이 삐걱삐걱하네? 그러니까 뭐 3M 뿌리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부의 극대화를 위한 어떤 경제적인 측면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산관리 땡땡 부의 극대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관리로서 투자 포트폴리오, 투자 리스크 위험관리, 매입 및 매각, PF 대출 활용, 리모델링 투자 의사결정 그런 것이 바로 무슨 관리다? 자산관리다. 그거 좀 알아두시고요. 이제 양가로 3번도 나온 적은 있는데 이건 이제 이렇게 오답을 여기서 크게 유도하지 않고 이제 뭐 위생 설비 보안 유지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관리고 뭐 경제적 법률적 관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뭐 무형적인 측면의 관리다. 뭐 그 정도만 됐고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126페이지를 잠깐 넘어가 보면 저번 주에 문제 풀었던 게 있었어요. 저번 주에 제가 수업 시간에 갑도의 이런 병신 같은 놈 기억나세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제가 원래 욕을 안 하는 사람인데요. 수업 시간에만 학생들한테 뭔가 강력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뭐 욕하지 평상시에 욕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있어요. 요 근래 좀 며칠 좀 못 나갔지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이제 11번을 보면요.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을 개선시킨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토지입에서 건물이 너무 협소하게 지어졌다. 그럼 이런 경우는 딴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경우는 무슨 평가다?
기능적 감가다. 예, 그렇게 잡아놓고요. 13번도 마찬가지예요.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계 측량을 실시한다. 이것도 다른 생각 하지 마. 무슨 관리다? 기술소 관리다. 그래서 요약집이 있는 대로 그냥 읽고 넘어가는 거지. 이해하려고 하지 마. 따지려고 하면 더 안 돼. 왜? 한번 시험에서 그렇게 나왔으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실은 논란도 되게 많았어. 근데 지나면 그게 진실인 거예요. 진실. 그러니까 있는 대로 그대로 하세요. 건물의 생유주의도 간단하게 보면 되는 거고 넘기세요. 128페이지 보면 그 상단에 2번 관리의 3방식 보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기밀 보안 유지가 용이하냐 불리하냐 타성화가 발생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딱 요 관리의 3방식 요약집에 있는 요것만 보면 됩니다. 요것만. 그러면 시험에 나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2번 그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직접 자치 자가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의 타성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고 맞아 틀려. 타성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틀렸죠. 다음. 그리고 이제 뭐 혼합관리 같은 경우는 이 정도만 뭐 8번, 9번, 8번, 10번 있는데 10번 먼저 해보면요. 혼합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에 대한 강력한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고 위탁관리의 편의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뭔 말이냐. 혼합관리 방식은 자가와 위탁이 혼합되니까 자기 직접 하니까 지도력을 통제력을 확보할 수 있고 전문가한테 맡기니까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편의 또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건 오답이 안 나오는데 오답은 무조건 8번 같은 데 나와요. 혼합관리 방식은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위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가 분명 불분명 그 정도만 따라주시고요. 자 다시 오세요. 35번 부동산 마케팅 중에 고객과 관계를 일회성이 아닌 장기 지속적인 관계로 유지 도모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마케팅? 관계 마케팅 서비스죠? 예, 서비스. 예. 놔두시고요. 답은 2번이고요. 35번은 다음 주에도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낼 겁니다. 네, 계속 나오니까. 다음 주에는 근데 통상 시험은 틀린 거 물어보거든요. 다음 주에는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렇게 문제 한번 내보려고요. 예, 통상은 틀린 거 물어보지만 옳은 것을 해가지고 여지껏 시험에서 오답을 줬던 지문들 싹 한번 넣어보려고. 싹 한번 그렇게. 예. 자, 36번. 토지 이용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도심 지역은 집가 수준이 높아서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높은 집약적 이용이 나타난다. 맞죠? 예.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저번 주에는 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문제 냈죠?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면서 각 구간별, 토지 이용별 최대 지불 능력을 연결했더니 입찰지대 구성이 나왔다. 그래서 도심 보니까 집가가 높더라. 그래서 집가 높으니까 주로 높은 수익성이 나타날 수 있는 상업 업무용으로 이용하더라. 그래서 도심지 같은 경우는 건물이 높게 들어서 있더라. 집약적 이용이 나타난다. 맞고요. 2번. 도심의 집가고 환경 악화 등은 주거지가 외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겠죠. 직주 분리의 원인이 된다. 맞고요. 3번.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 입지 기준이 달라지며 토지 이용의 집약도도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죠? 예. 4번. 스프롤 하면 난개발이죠? 잠깐만. 스프롤 하면 제가 책에다 두 군데 체크해 줬거든요. 도심의 외곽 난개발 이렇게. 4번 틀렸죠. 도심지 내부가 아니고 도심지 외곽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나타나는 난개발이에요. 예. 5번. 상업용 부동산의 한계지는 당연히 다른 용도에 비해서 도심에 가깝게 형성이 되겠죠. 당연히. 네. 답은 4번이에요. 자, 이제 또 계산 문제가 줄줄이 나왔네. 37번 문제. 37번 문제. 네. A 부동산에서 예상되는 순영업 소득은 연간 6천만 원이다. 저당 비율이 50%, 지분 비율이 50%인 부동산의 수익 가격을 평가하시오. 다만 지분 배당률은 7%, 저당 상수 저당 환원율은 5%다. 답 몇 번이에요? 몰라? 자, 이 주목해. 가격 구하시오. 그러면 순영업 소득을 환원율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것도 순영업 소득을 환원율로 나누면 되겠네. 순영업 소득 나왔네? 그럼 환원율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스톱. 요거는 사실은 금융적 투자계략법인데
그 용어 몰라도 답을 찍을 수 있어야 돼요. 요거 나오기 직전에 시험에 나왔던 거 다시 풀어볼게요. 수익 가격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가격 구하시오. 그러면 순영업소득으로 환원율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유효 총소득은 3,800만이다. 영업경비는 800만이다. 복합부동산에서 토지 가격의 구성 비율이 40% 0.49, 건물 가격의 구성 비율이 0.6이다. 토지의 환원율이 5%다. 건물의 환원율이 10%다. 이랬을 때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시오. 그러면 가격 구하라고 했으니까 순영업소득 환원율로 나누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순영업소득 얼마야 이거? 3천만 원이네. 환원율만 구하면 되겠죠? 이것도 이게 사실은 물리적 투자 결합법인데 공식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여러 숫자를 주고 지금 하나의 숫자를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0.4는 당연히 얘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 고배 2%. 0.6은 얘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 6%. 둘이 합친 8%. 0.08 나눠봐요. 3천만 원 나누기 0.08 쳐보면 3억 7,500만 원. 그렇죠. 이 문제가 이제 근래 나왔어. 그러면 나오면 이제 당연히 살짝 바꾸겠지. 그러나 계산은 똑같아. 이것도 똑같은 거야, 사실은. 계산은 똑같지. 자, 이 문제는 지금 순영업소득 나왔지? 얼마 나왔어요? 6천만 원 나왔어? 나왔네. 그러면 이제 뭐 환원율만 구하면 되는 거지 뭐 환원율만. 근데 환원율 안 주고 이렇게 줬네. 뭐 보니까요. 뭐 어디 줬냐면 지분 비율과 부채 비율이 대부 비율이 네, 대부 비율 정확히 써줬습니까? 저당 비율, 예, 대부 비율이 둘이 50%, 0.5가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지분 환원율, 지분 배당률 7%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저당 환원율, 저당 상수 몇 프로? 5%. 똑같지, 아까처럼. 지분은 지분끼리, 저당은 저당끼리, 그렇죠? 그러면 요거 하니까 얼마? 3.5네? 요거 하니까 2.5네? 그러면 그 3.5, 6%네? 그러면 환원율 0.06이죠? 얼마? 10억. 10억. 그러니까, 사실은, 방금 이 문제는 금융적 투자결합법이고, 근래 시험에 나왔던 것은 물리적 투자결합법인데, 그 용어 자체가 필요 없다니까? 그냥 가격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가격은. 그죠? 그러니까, 한번 살짝 바꿔놨더니 반응이 안 좋네. 그럼 뭔지 알았어? 그냥 막 했어? 잘했어요. 여러분 인생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다시 내가 분명히 저번 주에 이야기했어요. 뭐 오늘만 나오고 이제 안 나올 것 같아. 다음 주 또 나와. 계산 문제. 수익 방식은 계산 문제가 중요하니까. 수익 방식에서 계산 문제는 딱 두 가지라고 그랬네. 하나 가격 구하라는 게 있어. 가격 구하라는 것은 순영업소득을 환원율로 나누는 거예요. 환원율을 아예 10%라고 주잖아요. 그러면 더 쉬워. 똑같이 가능총소득이 얼마, 공실률 몇 프로, 유효총소득, 영업소득 계산 과정 구해서 순영업소득 집어주면 끝나는 거고, 방금처럼 순영업소득이 얼마인지 손쉽게 알 수 있으면 환원율 집어넣으라. 이 둘 중에 하나야. 근데 둘이 사실은 물리적 투자결합법이냐 금융적 투자결합법이냐, 물리적이냐 금융적이냐 이 차이만 있는 거지. 이것도 여러 숫자 주고 하나 숫자 구하라고 그러면 관련성이 있는 것끼리 묶어서 곱하고 나온 값 더하고 내는 이야기했잖아요. 그냥 무조건 풀어야 돼. 못 풀면 안 되는 거죠. 예. 자, 다음 환원율 구하시오. 또 두 가지 있었잖아. 환원율은 수익률이다 했었죠. 10억 주고 사는데 1억이면 10%다 이게 있었고, 돈 빌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공손하게 저 대부 좀 부탁해요. 그렇게. 예. 계속 시험에 늘 거예요. 왜? 그냥 고정적으로 거의 한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다음 38번. 이제 38번도 제가 이제 사전에 예고를 했어요. 왜냐면 원가 방식은 사실은 계산 문제 나오는 게 저번 주에 했던 것만 조심하면 되거든. 그냥 올랐냐, 매년 올랐냐, 그것만. 근데 나머지 비교 방식과 수익 방식은 풀어주는 어떤 틀은 똑같지만 표현들이 많아. 그래서 제가 매번 앞으로 사회 끝날 때까지 원가 하나, 비교 하나, 수익 하나는 고정적으로 계속 넣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예. 저번 주 문제하고 이제 약간 이건 달라요.
요 문제가 더 훨씬 더 요즘 시험에 현실적이죠. 예, 38번이. 자, 가보자. 하기 전에 비교 수정 작업은 분모가 사례죠. 분자가 대상이죠? 네. 그쵸? 둘 다 기준값 얼마? 네. 100 줘가지고 우세하면 플러스 열세하면 마이너스 한다고 그랬어요. 자, 어디? 첫 번째, 사례 토지 가격이 2억 원이에요. 2억 그냥 쓸게, 2억. 근데 2015년 10월 28일 날 거래됐고, 지가 상승률은 2년 지났는데 매년 10% 올랐으니까 곱하기 1.1하면 되겠죠? 네. 그래요? 한 번 더 해야죠. 매년 올랐다고 그랬죠, 이제. 매년 올랐으니까. 예. 다음. 사례 토지 면적 1000, 대상 토지 면적 1100이니까 그냥 면적 쓰세요. 1000분의 1100이죠? 1000분의 1100. 근데 이제 선생님 그러면 1.1로 쓰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나는 더 땡큐야. 그렇게 해주면, 알아서 해주면. 1.1이죠? 네. 그죠? 네. 다음. 사례 토지가 속한 지역은 인근 지역보다 지역적 요인이 10% 우세하고, 그러면 이건 사례는 110이 되겠네요. 110분의 100. 예. 다음에 밑에 거. 대상 토지는 사례 토지에 비해서 획 조건이 10% 우세해야 돼. 그럼 100분의 110이 되겠네? 그러면 이건 또 약분 되죠? 약분 시키고. 그럼 결국 이것도 1.1이니까 2억 곱하기 1.1 곱하기 1.1 곱하기 1.1 세 번 해주면 되겠다. 그럼 다 해봐요. 그럼 답은 2억 6,620 1번이 되겠어요? 그렇죠. 네. 38번 다음 주에는요. 공갈치는 문제 낼 거예요. 짜증나게 정말. 매도인이 얼마에 팔려고 의뢰를 했는지, 자, 지금 사례부동산 이야기에 사례부동산의 경우 매도인이 얼마에 팔려고 내놨는데 실제 얼마에 팔렸다 막 이 얘기.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도인이 팔려고 의도했던 것은 아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제로 거래가 얼마에 됐느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갈치는 문제 가지고 다음 주에는 이따 하나 넣을 거예요. 예. 그 알려줘도 못 풀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예, 그렇게. 예. 자, 뭐 그러면 기출문제 애호가 보면 되나? 예, 숫자 바꿀 건데. 네, 알았어. 39번. 감정평가에서 지역분석, 개별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죠? 자, 1번. 우리 유사지역은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으면 하면 돼야 안 돼요. 속해 있지 아니하며 틀렸죠? 2번. 일반적으로 개별분석이 지역분석이 선행한다면 안 돼요. 지역분석이 선행해야 되겠죠? 틀렸고요. 3번.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할 경우에 유사지역에서 사례부동산을 선택할 경우 오로지 선택은 딱 생략이란 말은 딱 두 가지 이놈이 돼야 돼. 어떤 지역에서? 인근 유사지역 나오면 사례 생략이라는 소리 나오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인근 지역 내에서 사례를 선정할 경우에 뭐만 지역 요인 비교치만 생략 가능한 거지. 뭐 유사적이고 뭐 개별 요인 비교 절대 생략이라는 소리가 나오면 안 돼요. 4번 뭐 읽을 필요도 없어요. 예. 아니 3번이구나. 읽을 필요도 없어요. 자, 거래사례비교법에서 생략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은 딱 하나. 뭐라고요? 인근 지역 내에서 뭐를? 지역 요인 비교치. 그거니. 3번 틀렸죠. 4번. 지역 분석은 지역의 뭔가를 상황을 분석하는 거예요. 대상 부동산의 뭔가를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역 분석으로 대상 부동산의 뭐 최유효 이용을 파악한다. 땡! 틀렸죠? 예. 개별 분석에 관한 내용이죠? 네, 그래요. 5번. 후보지는 전환 후의 동일수권과 일치한다. 맞습니까? 맞죠? 맞아요. 예. 근데 아까 제가 이야기 한번 했는데 이건 맞거든요. 근데 앞에 항상이 붙으면 틀려요. 여기 맞아요. 이렇게 하면. 네. 다음 40번.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문제 구성을요. 오늘은 어때요? 오늘 뭐 답이, 똑같은 답이 한 3개 쭉 나온 것도 있고 그랬죠? 오늘 또 그렇게 안 나오던가요? 아무튼 그래요. 이제, 문제 구성을 이제 다음 주는 이런 구성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제, 감정평가는 감정평가끼리, 투자는 투자끼리 거의 대부분 지금 묶어줬잖아요. 그죠? 근데 답들 좀 많이 좀 섞을 거예요, 많이. 근데 실제로 그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문제인데 동일한 영역끼리 뭐 총론 세 문제, 수요공급 세 문제, 경기변동 두 문제 이렇게 쭉쭉 나가가지고 구성이 대부분 되면 우리가 과거에 책을 보면서 넘기는 순서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좀 더 나아요. 근데 투자이론 계산 문제 나왔다가 금융 나왔다가 뭐 정책 나왔다 이러면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점수를 1점, 2점 더 맞는 거 중요하죠. 대신에 이 점수는 지금 점수가 아니고 실제 시험장에서 실수를 줄이면서 점수를 그만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는 좀 섞어버릴 겁니다. 그러면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좀 그래도 무조건 시간 내에 다 풀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그래서 한번 그렇게 또 연습해 볼 겁니다. 자, 40번 틀린 거 1번. 표준지 공식 아니야 잠깐 이거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한 번만 더요.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누가 어디 심의 거쳐서 뭘 하느냐 공시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예. 어디 국장이라는 사람하고 시군구청장 나오죠. 국장 나오면 어디 심이야? 중앙심입니다. 국장이 하는 거는요.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 가격공시, 공동주택 가격공시, 또 비주거용 부동산 중에 표준부동산의 가격공시, 비주거용 부동산의 집합부동산의 가격공시 하는 게 국장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표준, 기준이 되고 큰 것은 누가 하느냐? 국장이 하는 겁니다. 그죠? 다음 시군구청장 어디 심의? 시군구 심의. 시군구청장이 하는 거 개별 공시지가 공시, 개별주택 가격 공시, 비주거용 부동산의 개별 부동산 가격 공시. 얘는 개별만 하는 거야. 시군구청장은 뭐만 한다고요? 나머지 다 누가 해? 나머지 국장이에요. 국장. 이거 매치시키는 게 제일 핵심 포인트 중요합니다. 네, 틀린 거 1번.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표준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이의 신청. 자, 매치 보자. 표준지, 국장, 30일 서면 딩동댕 맞지요?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 조사 산정할 때 한국감정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 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의뢰한다. 이런 것은 답으로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장, 비주거용 집합 이 정도만 보면 되겠고요. 3번. 공동주택 가격 공시사항에는 공동주택 가격 면적 및 공동주택의 소재지, 명칭, 동호수 등이 포함된다. 맞는데요. 시험에는 사실은 이것도 나왔는데 저번 주에 했던 게 더 중요해요. 공동주택 가격 공시사항이 중요한 게 아니고 표준지 가격 공시사항에 어떤 게 포함되는지, 표준주택 가격 공시사항에 어떻게 포함되는지, 포함 안 되는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자, 잠깐 해볼게요. 실제 기출문제가 여러 개 나왔었는데 우리 한번 봅시다. 찍어봐. 이 A 블럭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러 필지가 이렇게 있는데 1번지 토지가 표준지야. 표준지 가격 공시사항에 어디 지번 그냥 아니야 책 보지 마. 그냥 찍어. 지금 지번 포함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되죠. 예. 그다음에 가격은 획지 조건 이런 거 모양 도로하고 붙어 있는 거 뭐 이런 거 지세 포함되겠죠. 어디 표준지 위에 건물이 있을 수 있죠. 예. 건물의 구조 사용 승인일 등 건물에 대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OX. 그건 아니겠지. 땅인데 무슨 놈은 건물 갖고 이야기하고 있어. 틀렸겠죠? 그게 이제 한번 오답이 나온 적이 있고요. 다음 이번에는 표준주택의 가격 공시 내용을 볼 거예요. 표준주택. 자, 여기 보니까 도로 옆에 이제 택지 조성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뭐 이제 이렇게 필지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뭐 요 주택도 있고 요런 주택도 있고 요런 주택도 있고 요런 주택도 있고 주택이 많아. 얘가 이제 표준주택이네. 아, 요거의 표준주택이라 할게요. 이거 도로 옆에 붙는 거 요거. 예, 요거. 자, 그러면 표준주택의 가격 공시사항에 볼게요. 일단 건축물 용도 구조 면적 포함되겠죠. 집원은 찍어봐. 집원. 그치, 어디 있는 건지 중요하니까. 그쵸. 구조 및 사용 승인일도 포함돼요. 사용 승인. 언제부터 주택으로서 이용이 됐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자, 근데 어디? 표준주택 대지의 건물이 공중에 떠 있질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땅을 깔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요거. 예. 요 대지 면적 형상은 포함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포함됩니다. 포함돼요. 주택은 땅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 선생님, 표준 질환 땅 위에 건물이 있으면 이것도 아니야. 땅은 건물 없어도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건물의 철거를 전제 조건으로 해. 건물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표준 지혜는. 근데 주택은 주택만 존재할 수 없고 주택 용지 땅이 있어야지 주택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주택 대지에 관한 사항도 포함이 돼요. 대기는. 자, 그러면서 어디 표준지 공시가에는 토지의 지세 이런 거 포함돼 안 돼? 표준지 되지. 표준주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왜? 표준주택은요 경사도가 이렇게 돼도 이렇게 옆으로 건물 안 짓는다고 그러죠. 이렇게 밥 먹다가 숟가락 목 찔러버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으면. 그러니까 전부 다 평탄화 시켜가지고 여기도 이 밑에다 지으면 나중에 움푹파인데도 집 지어놓으면 비 오면 다 잠겨 죽을 거 아니에요. 평탄화 시키는 거죠. 다 평탄화예요. 평탄화. 그러니까 지세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표준주택 가격에 없지. 다 수평인데 뭐. 그렇죠? 포함되지 않아요. 또 건축 허가일도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돼. 왜냐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건축 허가를 받고 나서 바로 지을 수도 있고 1년 후에 지을 수도 있고 6개월 후에 지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언제 지어져가지고 언제부터 이용되느냐 그건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 허가를 언제 받느냐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대표적으로 표준주택 가격 공시에는 건축 허가일하고 지세는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정도만. 예, 예.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요. 다음에 또 나와요, 문제. 4번.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의 가격은 국가, 지자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 선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이익유무 시기가 위아래가 없는, 아니, 4번 아주 위아래가 없는 싸가지 없는 지문이죠. 아이, 표준을 주는 이유가, 야, 이일 때 얘가 기준이야. 너네 개별적인 물건 가격 구할 때 표준을 가지고 구해. 아, 이렇게 나가야지. 지가 설레발이 치고 난리야. 표준 개별 바뀌었죠? 당연히 표준 먼저 주고 이를 통해서 개별 구하라고 해야 되죠. 5번.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개별 끝. 더 이상 다른 것은 오답 나오는 거 아니에요. 누가 어디 심의 거쳐서 뭐를 이렇게만 나오는 거지. 뭐 나중에 그 뒤에 있는 조사 가지고 장난치고 절대 그런 거 없다는 거. 이렇게.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오늘은 뭐 40번 답은 4번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했고 이제 다음 주 사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좀 이렇게 영역을 좀 섞어버리겠다. 섞어버리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계산 문제도 못 풀 수 있는 계산 문제도 하나 주려고요. 가서 그래가지고 눈치껏 해야 돼. 막 이상하게 생겼다 그러면 풀면 돼, 안 돼? 막 이렇게 길다 이상하다 그러면 손대면 안 돼요. 무조건 다 자리야 뭐 무조건 풀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고 오답노트 열심히 만들고 있나요? 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양손 뭐야 거기는? 안 해? 하세요 진짜로. 학교 가려면 오답노트 만들어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제 벌써 한 주 지나고 2주차 있어 지금. 얼마 안 남았어. 잘 하시기 바래요. 네. 자, 그럼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